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등교중재 대상이 되는 사람도 쓰시고, 그러면 그냥 뭐 질병에 걸린 사람, 뭐 감염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법령에 근거를 하게 되면 그 법령에서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문제에서 지금 두 번째 꼭지를 보면, 세 번째 디귿에 보면 예외적인 경우, 자, 작성 방법에 이렇게 나왔죠. 등교중지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 제외될 수 있는 경우 둘. 제가 그 가급적 실전 모고 때까지는, 선생님들 이제 마지막 파이널 전까지 실전 모고 때까지는 이렇게 문제를 계속 드릴 거예요. 각 문제마다 첫 번째 써야 되는 거 기억, 두 번째 써야 되는 거 니은, 세 번째 써야 되는 거 디귿, 네 번째 써야 되는 거 리을,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을 가급적 표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쓸 때 이걸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뭘 써야 되는지 이런 혼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두 개를 드렸어요. 등교중지에 해당하는 것과 제외될 수 있는 것. 왜 이렇게 문제를 나눴을까요? 제 경험상 선생님들에게 문제를 드릴 때 이걸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면 빼먹어요. 네. 이 중요한 두 포인트가 등교중지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인데, 답을 쓸 때는 이게 다 믹스가 돼가지고, 이제 믹스되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이 부족하고 뭔가 답 쓰기가 이제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면 막 답이 혼돈이 되는데, 자, 선생님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험은요 정말 멘탈 싸움이라서 집중하셔야 돼요.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서 묻는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물은 포인트가 아닌 걸 내가 자꾸 쓰고 있다, 그럼 뭔가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몰라서 못 쓰는 거면 그냥 알면 됩니다. 근데 모르는 게 아닌데 잘 안 써진다? 이 연습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의고사 강의가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호 외의 환자. 그럼 1호는 뭐죠? 위에 있는 거. 여기 이제 감염병 예방법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서 말하는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사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 외에 의사가 감염성 질환에 감염됐다고 진단한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거죠. 근데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1호에 나와 있는 뭐예요?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게 여러분 답에 포인트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실전 모고 안에서 제가 맨날 법 문제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차지할 수 있는 아쉽지만 제가 차지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오늘도 강의가 전체가 있으면 지역 정신이 절반이고, 다음 주엔 아예 강의도 못 하고, 그렇죠? 그 다음 주에 이제 지역 정신, 슬퍼요. 지역 정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면이 제한되다 보니까 저도 한정적으로 문제를 드려야 하는데, 적어도 드리는 문제에 관한 한 법령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뭐가 정확한 포인트인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등교중지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외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2항의 등교중지를 명할 때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사항, 여러분 그건 뭐예요?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명시되어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문제가 업그레이드 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유와 기간을 밝혀야 된다, 사유와 기간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다가 만약 등교중지와 관련해서 어떤 질환, 질병, 예를 들면 감염병,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코로나19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대상자에게 등교중지를 명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이것이 충분히 문제화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 격리하는 기간, 감염된 환자 대상자에게 격리 기간이 며칠이냐, 일주일이냐, 14일이냐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주어지는 것이 문제로 줄 수 있겠죠. 법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관련 법령에 지금 이미 나온 것처럼 학교보건법 제8조인데요. 자, 선생님들 학교보건법 제8조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2020년에 딱 바뀐 내용이, 자, 지금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만 8조의 핵심은 등교 중지입니다. 이미 지금 문제에서 드린 것처럼. 근데 학교보건법 8조의 내용이 등교 중지이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에 보시면 시행령 22조. 시행령 22조. 시행령 22조가 등교 등의 중지예요. 선생님들 자료에, 이게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선생님들 받으신 자료에 12페이지에 그 등교 등의 중지, 등교 중지와 등교 등의 중지 22조의 내용이 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양옆으로. 자, 그래서 등교의 중지에 있어서는 먼저 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어떤 것에 근거해서 등교 중지를 하게 되느냐. 7조가 뭐예요? 건강검사지.
건강검사를 했더니 건강검사의 결과 판정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등교중지를 할 수 있다. 자, 핵심은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걸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이건 학교보건법 8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학교보건법 8조뿐만 아니라 8조에서 22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22조에 근거해서 문제를 드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령이 근거인지를 만약 헷갈리게 되면 혼돈이 되게 되고 문제의 답을 다른 걸 쓰게 돼 있어요. 자, 여기 2항이 이제 추가된 것인데 2항을 보세요. 교육부 장관, 주어가 교육부 장관이죠.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주2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서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장에게 명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읽는 이유는 선생님들 이 조항 자체가 2020년 10월 21일 날 새롭게 만들어지고 나서 출제된 적이 없어요.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답안에 보다 보면 실제 이 내용을 쓰신 경우도 많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자, 검역법에 따라서 감염병에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그리고 감염병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됐을 거로 의심되는 사람, 그리고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이걸 가지고 답안을 쓰신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채점을 할 때 그냥 틀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학교보건법 8조에 근거한 답을 쓰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문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을 근거해서 답안을 쓰도록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자, 선생님 잘 드세요. 만약 문제가 학교보건법에 근거해서 학교보건법 8조에 근거해서 등교 중지를 명하게 되는 대상을 얘기하면 이걸 써야 돼요. 자, 다시 학교보건법 8조에 근거해서 등교 중지를 시킬 수 있는, 누가 등교 중지를 시킬 것을 명하냐면 교육부 장관이 등교 중지 시킬 것을 명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가는 카테고리는 보시다시피 검역 감염병과 감염병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과 동거인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문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교보건법 시행령 22조는 우리 문제였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뒤에다 써놓은 것은 학교보건법 8조의 2항에서 주체가 달라. 학교보건법 시행령 22조는 누가 등교 중지를 시켜요? 학교장. 근데 학교보건법 8조의 2항의 등교 중지는 누가 명할 수 있냐면 교육부 장관이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 장관이 명하는데 누구한테 명하냐면 학교장에게 명해서 이 사람들을 등교 중지 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복잡한 것 같지만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